I see pictures on Instagram of people on dates pulling out their laptops from their backpack just to go and get into an NFT mint. Or having to, get up in the middle of family dinner to run to their computer because they don't want to miss that mint. And that's sad. Especially to me, I literally started my career at Qualcomm. I was there, for over a decade. I worked might. So I think it's time for crypto to go mobile. So everyone that's been following us on Twitter, I think it's time to learn what is SMS. 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솔라나 최고 경영자이죠. 아나톨리 야코벤코의 영상을 지금 좀 공유해 드렸습니다. 바로 솔라나 웹 3.0 스마트폰 사가의 출시 발표였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6월 23일에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중요한 업데이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남겨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솔라나 뉴스를 계속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제 채널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며칠 늦었지만 이 기사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가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은 암호화폐 지갑, 웹3, NFT 기술에 관심이 많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고요. 암호화폐 관리에 최적화가 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디앱을 지원을 하고요. NFT 거래 앱과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오르카 앱 등이 사전에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엄청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솔라나 블록체인이 애플이나 삼성처럼 자신들만의 전용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라는 점, 상당히 독특하고 과감하고 공격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솔라나의 CEO인 아나톨리 야코벤코 같은 경우에는 무선전화 연구 및 개발 기업이었죠. 퀄컴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던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개발 분야가 바로 이 휴대폰 관련 시장이고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가 이끌고 있는 이 솔라나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여러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솔라나 사가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가라고 불리는 휴대폰은 처음부터 솔라나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든 폰은 아닙니다. 당연히 솔라나는 휴대폰 제조업체가 아니고요. 이 사가라는 휴대폰은 오솜의 OV1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한 모델입니다. 오솜이라는 휴대폰 제조업체가 솔라나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브랜딩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OV1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웹 3.0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솔라나와의 파트너십으로 나름대로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영상 초반에는 솔라나 CEO인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사가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상징적인 스피치를 잠시 진행을 하였고요. 그 후에 솔라나 랩스의 모바일 엔지니어링 책임자이죠. 스티븐 레이버가 나와서 이 폰의 실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대표적인 기능은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시드 볼트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현재 암호화폐 아모키아 같은 중요한 데이터는 PC 기반에서 보통 생성이 되고요. 모바일 버전으로 이제 호환이 되어서 넘어오는 게 보통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암호화폐 비밀키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드 월렛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하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평소에는 오프라인 상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하드 월렛이라는 장치 자체는 지갑 외에는 큰 활용도가 없는 게 단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폰에서는 이런 하드 월렛과 같은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월렛, 아답터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약을 해보자면 이 모바일 상에서는 D앱들과 지갑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이 현재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게요.
저도 솔라나 팬텀 지갑을 한동안 PC에서 사용 중이었는데 최근에 모바일 버전이 나와서 모바일 버전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솔라나 D앱들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려니 의외로 상호작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솔라나는 사가 모바일 출시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오픈소스화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모바일 앱들과 모바일 D앱들과 이 지갑들을 연결을 최적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솔라나 기반 NFT를 바로 솔라나 지갑과 연동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청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Straight over to the wallet. As soon as you click approve, we bring up Seed Vault to authorize. Tap your fingerprint on the sensor, and there you go. It's in your wallet. A huge amount of NFT라는 부분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핫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런 NFT가 모바일 기반에서 모든 활동이 대부분 PC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게 박수를 받을 만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자면 그만큼 아직 이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가 걸음마 단계이기에 이런 부분도 혁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가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 상에서의 솔라나 페이입니다. 일단 구글 스토어처럼 솔라나 뎁 스토어라는 것이 생길 것이고요. 당연히 솔라나 지갑과 솔라나 토큰 등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 환경을 넓혀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라나의 사가 웹 3.0 스마트폰의 출시 계획과 함께 사전 예약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휴대폰의 가격은 $1000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기준 환율로 치면 하나로 약 130만 원이라는 아주 고가의 스마트폰이고요. 사전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100를 먼저 선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물론 이 사가폰 출시를 두고 미디어나 대중들은 극과 극으로 엇갈린 반응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대조적인 반응을 다 보여드리자면 욜라의 CEO인 버닝 링엄 같은 경우에는 이 출시를 마치 아이폰과 같은 순간이라고 극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 3.0 벤처 캐피탈의 데이비드 틱존 같은 경우에는 이를 두고 웹 3.0의 애플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애플이 혁신의 대명사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아주 긍정적인 반응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윗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더리움은 아무런 혁신이 없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솔라나는 웹 3.0 휴대폰을 출시했다. 이렇게 이더리움을 깎아내리면서 솔라나를 띄우는 분위기도 전하고 있었고요. 또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에서는 전문적으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상당히 다루기 까다롭다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반면 솔라나는 일상적인 사용자를 위해서 이를 좀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할머니조차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런 SNS의 여론을 미디어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 솔라나의 이번 행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솔라나는 네트워크 중단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버에서 작동이 되는 타입이 아니고요.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는 게 기본 구조인데 네트워크가 쉽게 멈추고 쉽게 개발자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며 재부팅이 가능해진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중들과 언론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자세한 내막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솔라나가 블록체인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와 또 깊이 관여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전문가나 대중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트윗처럼 지금 휴대폰 제조사가 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블록체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솔라나의 사가 스마트폰 출시에 대해서 이 휴대폰을 재부팅하기 위해서는 디스코드에서 7명의 친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완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최근 지속적인 블록체인 멈춤 현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더끼리 서로 의견을 통합을 해서 재부팅을 빨리 결정을 해버리는 이슈들이 생겨나자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스는 이를 빗대어서 조롱하는 트윗글을 올린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솔라나의 사가폰 출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인정하는 부분은 솔라나 CEO인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70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 저는 이 부분을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PC에서 주로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휴대폰은
PC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비해서 아주 간단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저는 미래에는 NFT 민팅부터 암호화폐 지갑 생성 또는 채굴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참여 보상까지 이 모든 행위들이 휴대폰에서 이루어지고 휴대폰 중심으로 설계가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솔라나가 틀림없이 여러 타 메이저 암호화폐 개발진들에게 큰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요. 솔라나가 이번 사가폰을 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프로젝트에 좀 더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고 일반인들을 위한이라는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꺼내든 카드가 $1000라는 솔라나 전용 휴대폰 구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부감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솔라나는 중앙화된 블록체인이고 표면적으로 눈에 쉽게 띄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가져야 할 너무 중요한 기능들을 쉽게 포기했다라는 게 제 저번 영상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디파이 생태계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디파이 생태계가 과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안전한 생태계인가 이런 회의론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테라라든지 셀시우스 사건 등을 봐오면서 약점이 존재한 상태로 거품이 낀 디파이 시장을 운영을 했을 때 언제든 공격을 쉽게 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솔라나는 언제든 다시 디도스와 같은 공격에 노출이 되면 또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멈춰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또 솔랜드 같은 디파이 시장이 언제든 공격을 또 당하게 되면 다음에는 진짜 얼마나 큰 청산이 일어날지 또 얼만큼 솔라나 홀더들에게 퍼드가 퍼질지는 모르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라나가 이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신뢰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화된 기업처럼 이번에는 스마트폰 사업까지 직접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단순 모바일 기반의 D앱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솔라나 홀더들에게 $1000의 거금을 꺼내게 해서 솔라나 전용 휴대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 코어인 솔라나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비싼 돈을 주고 그 코인을 구입한 솔라나 홀더들은 당연히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모바일 기반의 웹 3.0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있던 70억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최대한 보편적으로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좀 맞춰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토시 정신과 좀 더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사토시가 처음에 비트코인 백서를 얘기할 때 이종 지불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연산력을 가진 개인용 PC를 구매를 해야지 채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과연 비트코인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도 다 다른 관점으로 이 솔라나의 행보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관련 암호화폐는 맨 처음 일렉트로니움을 시초로 해서 그리고 이제는 파이 네트워크 일단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 관련 메이저 암호화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이거 2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모든 메이저 암호화폐들이 모바일 기반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정말 모바일 기반 암호화폐에 경쟁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휴대폰 기반의 암호화폐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전 세계인들이 부담 없이 쉽게 접속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